안녕하세요. 성공투자연구소 김 소장입니다. 자, 일요일 오후에 제가 제이스코 홀딩스를 좀 가져왔는데요. 아무래도 이 지난주부터 자원안보 특별법이 발효됨에 따라서 관련주들 주가들이 슬슬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필리핀의 니켈 사업을 추진 중인 제이스코 홀딩스가 앞으로 주가 추이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좀 지속될지 또는 상방으로 간다면 어떤 부분에 갈 수 있는지 제가 기술적인 분석과 또 기본적인 분석까지 한번 다양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이스코홀딩스 지난주에는요, 그러니까 금요장에서 전일 대비 플러스 0.35% 상승을 한 금액적으로 1,710원에 장은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사실 뭐 이 제이스코홀딩스뿐만 아니라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 퓨처엠 같은 일단 2차 전지 관련해서 광물 관련주들이 일단 전체적으로 시세가 뭐 나오지 못하면서 주가의 하방 압력을 좀 강하게 받고 있죠. 제이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 자, 지난 자리에서 2월 초장 자리에서 바닥권을 형성한 이후에 다시 한번 차트가 5일선을 타고 흘러가면서 최근 사실 상당히 좀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거래량도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강하게 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주가 추이를 완벽하게 5일선으로 지금 상방으로 좀 정배열로 자리 잡고 있죠. 21선을 돌파한 이후에 41선과 121선까지 좀 돌파를 하면서 금요장에서도 십자 도지형 형태의 차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보통 이런 십자 도지형 형태가 차트가 나온다고 하면 보통 이 변곡점 중에서도 상방으로 좀 주가 차트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차트다라고 설명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에서 재료가 좀 뒷받침되어진다면 그동안 하방 추세 좀 강하게 좀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강하게 나와주면서 우리 지금 기다리고 있는 개인 주주분들이 조금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 또는 신규 투자의 기회가 조금 있지 않을까 좀 차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투자별 매매 동향을 좀 살펴보면 거래량들이 조금 안 나오고 있는 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현재 이 개인들이 일단 기본 그 금액들을 매수를 하면서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관망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최근 들어오지 않았던 외인들 자금들이 이제 슬슬 매집을 하기 시작했다는 부분은 이 지금 현재 신규 투자자들이라든지 또는 기존 투자자들한테는 좀 그래도 강한 긍정적인 부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원안보 특별법이 나왔을 때 이 제이스코홀딩스와 어떤 부분이 가는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이 자원안보 특별법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이 세계 각국이 자원 무기화 전략을 강화하면서 공급망에 대한 위기들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죠. 여기에 현재 지금 제일 화두가 되어 있는 게 미중 무역 갈등입니다. 이 부분 2018년 트럼프 1기 때도 사실 관세라든지 또는 이 대중국 제재 때문에 광물 관련해서 사실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좀 발생을 하면서 대한민국 증시도 사실 이 관세 얘기 나오면서 한 6개월 이상 출렁하면서 사실 상당한 투자자들한테 위협으로 좀 다가왔었는데요. 그러면 이번 이 자원안보법이 이 부분 관련해서 한국이 지금 에너지 소비량이 세계 8위입니다. 그런데 90% 이상의 자원을 해외에서 그 수입하는 자원 빈국으로 좀 불려지고 있죠. 일본과 가까운 일본과 비교를 해도 자원 개발률 절반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안정적인 공급망이에요. 그러면 현재 우리 2차 전지 관련주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서 한 달간 보류했던 멕시코라든지 또는 캐나다 결과적으로 북미 시장이죠. 이 북미 시장의 영향을 좀 그나마 벗어나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에코프로가 지금 헝가리에다가 첫 번째 공장을 좀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럽 쪽으로 일단 시선을 돌려놓은 것들은 그래도 포스코라든지 다른 기업에 비해서는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제이스코 홀딩스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중에서 일단 작은 회사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 필리핀의 니켈을 확보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의 청통기업이라고 국영기업이죠. 청통기업과 이 안정적인 공급망에 대해서 이 자원 주분에 대해서 수출 계획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회사 제이스코홀딩스 1964년에 설립이 된 회사입니다. 생각보다 오래됐죠. 그러면서 지금 말씀드렸던 필리핀 니켈 사업과 또 광물 자원 탐사 및 글로벌 자원 인프라를 구성하면서 이 지금 자원 안보 특별법이 개시되면서 가장 많은 수혜를 좀 받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들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드렸던 대로 이 자원 특별법이 시작이 되면 지금 관련 뉴스를 한번 보고 올까요? 자원안보 특별법이 철회되었을 때 대한민국 뉴스를 좀 보면 자
이 자원개발 손 놓은 자원빈국 한국 핵심 광물 개발률이 일본과 비해서 2배 이상 격차가 난다는 기사인데 이 부분이 중요했던 게 뭐냐면 이 부분 적폐몰이에 붕괴된 해외자원 개발 그래서 10년 전 세제 지원을 아예 폐지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자원개발 예산도 대폭 줄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우리나라가 이 독립적으로 자원을 개발하는데 발목을 잡았던 부분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원 개발에 역주행을 좀 갖고 왔죠. 그러면 이 부분이 제가 여러분께 다시 말씀을 드렸던 이 J스콜딩스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게 정부 지원 확대로 해외 진출 일단 용이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자원개발 사업 확장 기회가 있고 지금 현재 기술개발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정책적으로 좀 지원받을 수가 가져올 수가 있는 게 있다면 현재 제이스콜딩스의 좀 위험성이 뭡니까? 이 잠재적인 뭐라 그럴까요? 이 재무제표상 아직 그런 확연한 그러니까 안정적인 매출에 대한 조금 부족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다. 그리고 특히 지금 청통기업이랑 사실 계약이 되면서 이 제스콜딩스한테 좀 숨통이 트인 부분들이 바로 이 안전한 니켈 공급이라든지 철광석 부분, 텅스텐 관련 있죠. 이 부분들에 대한 재무제표상 또는 뭐라 그럴까요? 매출이라고 해야겠죠. 이 매출 규모의 안정성을 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중장기적인 부분에서도 일단 주가 추이가 좀 기대가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제이스콜딩스 주가 동향 분석을 좀 간단하게 좀 적어봤는데요. 제가 앞서 차트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 단기 이평선들이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일 저항선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일단 이 골든 크로스가 정확히 좀 나왔다. 그래서 거래량이 일단 소폭 증가 추세에 있는데 여기서 재료적인 부분들 예를 들어 지금 필리핀 니켈 강산에서 정확히 뭐 나오고 있는 이 뭐라 그럴까요? 안정적인 이런 수출량 뭐 이런 것들만 좀 체결이 된다고 하면 이거에 따라서 거래량은 충분히 좀 올라갈 수 있다. 왜? 지금 니켈이나 텅스턴 있지 않습니까? 핵심 광물이 조선 방산 사업에도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이제 아시겠지만 뭐 한화오션이라든지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들 보면 이 방위 산업들이 굉장히 올라가면서 트럼프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특수광 수요도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특수광은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죠? 니켈입니다. 니켈, 텅스텐, 그러니까 핵심 광물들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정적인 수요와 그러니까 공급이 필요하다는 거죠.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필요한 것처럼. 그러면 이 부분 대한민국 방산 산업이 또 주도 섹터로 가기 때문에 뭐 함선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구형 장갑차, 탄도미사일 같은 부분들 있죠. 그래서 방산 장비랑 그다음에 이 삼성중공업에서 보고 있는 해양 플랜트, 원자력 설비도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이 바로 니켈이에요. 그래서 안정적인 니켈과 텅스텐 공급망 확보가 우리나라 지금 현재 주도 섹터인 조선과 방위산업, 방산산업의 경쟁력 유지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드렸던 대로 이 자원안보 특별법이 기대가 된다는 부분들 그리고 중국 청통그룹하고의 이 계약 체결로 인해서 안정적인 매출 플러스 우리나라도 드디어 니켈에 대한 부분들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현재 이제 타 업계에 비해서는 사실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에 비해서는 기업 규모는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PER라든지 PBR 같은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단 저 바닥인 부근에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나쁘진 않다. 그래서 이 투자자 반응도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최근에 관심을 좀 보이고 있는 부분들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단기적으로 이 어차피 본격적으로 자원안보 특별법이 발효가 됐기 때문에 아마 돌아오는 주부터는 움직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중장기적 모멘텀도 충분하다. 그래서 단기적인 영향에 봤을 때는 이제 법안 시행 직후에 주가가 상승할 여력이 조금은 있다 봅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가 좀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서 거래량은 좀 따라올 것이다. 대신 이 중장기적인 전망을 봤을 때는 이제 안정적인 성장세가 있으려면 매출도 일단 좀 잡혀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니켈 지금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이스콜딩스에서 가져가고 있는 이 부분이죠. 이제 필리핀 쪽입니다. 필리핀에서 지금 한참 투자가 이 뭐야
개발이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관련 자료에 보면 어느 정도 지금 진척들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이 부분 회사 홈페이지에 거의 2주 단위 뭐 일주일 단위로 업데이트하면서 지금 활발한 이런 이 개발 현황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봐도 중장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이런 개발 자원들이 완벽하게 시효가 되고 이 부분이 또 안정적으로 중국 청통기업이라든지 또는 국내 기업들로 이 자원들이 매출이 좀 일어났을 때 중장기전 관점에도 상당히 뭐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 좀 투자 평가를 드린다고 생각하면 일단 해외 자원 개발의 경험이 있다라는 것은 이 자원항보 특별법을 했을 때 좀 유리한 고지에 좀 들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에코프로 같은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그 기업도 헝가리 공장을 처음으로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 이적들이 좀 아직 적겠죠. 하지만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정부 정책적으로 밀어주기 시작한다면 해외 자원을 개발해보고 준비해봤던 이 경험은 무시할 수 분명히 없을 거예요. 그래서 또 아울러서 지금 중국 기업과의 안정적인 매출 파이라든지 또는 지금 현재 또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좀 강점이 될 수 있다. 대신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이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좀 많이 낮죠. 아직은.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조금 빠른 뭐 회복 또는 빠른 점유율을 가져오는 부분들 그리고 현 시점 안정적인 매출이 좀 부족하는 부분들과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이 부분이 좀 환율이 안정화되려면 지금 트럼프 정권 2기가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광물 제재의 다양한 변동성들이 가지고 있죠. 이번에도 이제 다음 주부터 중국 제재가 뭐 이제 10%가 이제 10% 관세가 이제부터 시작되는데 이 보복 관세들이 들어가면서 히토류 관련주들인 막 유니온들이 막 급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제이스코홀딩스에도 영향은 있을 거다. 그래서 일단 뭐 기회라고 본다면 자원안보 특별법이 시행이 됐던 부분과 또 신규 자원 개발의 기회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고요. 이 기술 혁신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가속화될 거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성장성을 보고 들어가시기에는 나쁘지 않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성장 잠재력이 좀 높다고 좀 책정을 했고요. 중장기 쪽으로 좀 투자를 보는 게 어떨까? 그리고 위험 대비 수익성은 뭐 작은 회사 들어갈 때 그래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는데 이미 지금 산업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됐기 때문에 하이 리스크보다는 중기 리스크 또 안정적인 수익성 좀 나쁘지 않나? 이 정도는 뭐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유사기업과의 비교 분석을 보면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해외 판로가 안정화됐긴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하지만 이게 완벽하게 소화할 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포스코 같은 기업들도 북미 진출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세 부분으로 좀 받을 수가 있어서 아직 리스키한 부분이 좀 있다. 그리고 K사라고 하기에는 이제 몽골 자원하면 딱 어딘지 아시죠? 그래서 아직 이 부분 사업이 첫 삽을 못 떴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들 기업과는 그래도 경쟁을 해볼 만하지 않나. 회사의 규모에 따라 비해서는. 그래서 뭐 해외 기업까지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기술력을 봤을 때도 중상위권은 분명히 가지고 있고 재무 안정성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이 청통 기업이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저는 성장성은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법 대응 전략, 뭐 정부 정책 적극을 활용할 것으로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뭐 개인적인 생각이면 어차피 법이 제정됐을 때 정부 정책 자금을 제대로 좀 가져오면서 이 부분 투자 포트폴리오를 좀 빠르게 조정을 해서 안정화 먼저 시키는 부분들 좀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니켈 사업이 이제 니켈 부분에 있어서 어느 지금 말씀드렸던 조선 사업이 됐던 방산이 됐던 필수 소재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이스콜딩스한테도 필요하지만 대한민국 현재 광물법에서도 광물 안에서도 필요한 이 사업 섹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중장기 전략으로 본다면 해외 시장 점유율을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고 국내에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통해서 전체적인 이렇게 조화로움을 가져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뭐 자원안보특별법 나은 시행으로 성장성 분명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변동성만 좀 줄여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좀 담아가신다면 좀 안정적인 모멘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차트적으로 보면 일봉 차트상으로는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요건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좀 보아야 될 부분들은 제가 앞으로도 주가 추이를 지켜보면서 이 121봉 주봉을 완벽하게 좀 돌파를 했을 때 다시 한번 영상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제이스콜딩스 관련해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누르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요일 오후 시간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좋은 재료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